그럼 오늘 상위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선택한 첫 번째 한 랭킹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기현입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진 지난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최덕종 후보에게 남구의회 의원직을 빼앗겼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재욱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규 채널A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벌였던 김학용 의원에 비해 다소 열세란 분석도 있었지만 이를 뒤집고 20표 이상 차이로 낙승을 거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윤재욱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경찰 출신입니다.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찰대 1기 출신인데요. 당시에 수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아마 정보계통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대구 달성 이쪽 지역에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해서 당시 협상력도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상황실장을 이제 경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진중하고 또 입이 무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원래 이 선거 같은 경우는 김학용 의원이 이제 4선이고 윤재욱 의원이 이제 3선인데 예. 당초는 이제 수도권에 김학용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를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근데 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이제 TK와 PK 영남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딱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자기들 어떤 이기주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작동한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총선의 어떤 전반적인 당의 총괄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결국 자기의 공천,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어떤 이 원내대표 이런 중심으로 해서 표가 좀 결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도 예. 모든 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전부 다 영남 일색이다 보니까 당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의석이 수는 수도권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과연 여기서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의석수만 보더라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69대 115석이고요. 범야권의 의석은 180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는데 지금 그랬죠. 민주당은 간호사법, 방정법 개정안을 이미 본회의에 회부해 놓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직회부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표대결이 벌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 물론 현재 의석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계속해서 표대결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전국은 총선이 지금 딱 1년 정도 남아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런 극한대치 정국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 출신의 이 윤재욱 새 원내대표가 맞이할 어떤 민심의 무게라는 게 일단은 의석수와 국회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그래서 투쟁이니 여당이 그런 말 써도 안 되겠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협상력, 전략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1차적인 이 새 원내대표의 목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지도부의 친윤, 영남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충청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도 그 진주 출신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윤재욱 대표가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영남에서도 TK 한복판 대구 달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그 홍준표 시장 입에서 나올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재욱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는 이제 협상력 잘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참 보필해서 조직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그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이 딱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 1년 동안에 임기도 그때까지는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윤재욱 그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까지도 달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원내대표 앞에 놓인 최대 과제, 물론 내년 총선이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여당 다수 당선보다는 이제 야당이 다수 당선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것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런 민심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네. 개인 지역구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자체가 대통령이 2년 동안 이제 직무를 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설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볼 때는 이제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정권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회초를 좀 드려야 되겠다 판단된다면 그 선거에서밖에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뭐 여당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따끔한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좀 강해지다 보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역에 갖고 있는 개개 의원들의 능력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되면 지금의 이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4.5 재보궐선거에서 성적표가 좀 뼈아프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보면은 울산에서 최덕종 민주당 기초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울산은 또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박상규 의원님, 이런 것도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기서 지목해봐야 될 게 저는 네. 울산의 두 군데, 울산 남구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예. 최덕종 후보가 이긴 곳은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이게 기초의원 선거지만 저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 울산 교육감에서는 표 차이가 뭐 200표도 안 났다고 하지만 넘겨줬잖아요. 예. 울산에서 교육감, 교육의 주도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간 셈이고 이걸 잃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 을 지역구는 물론 승리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5위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8.5%입니다. 네, 그랬죠.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4에서 5%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남이 결국에 가서는 뭐 여기서 뭐 당선자를 내니 안 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례도 있고 또 전체 총선의 구도에서 볼 때 호남을 떠나서 수도권에 사는 호남 민심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야 저렇게 한 자릿수 지지율로 주저앉으면서 5등을 해 집권 여당이 후보를 냈는데 5등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그 뼈아프게 생각하고 뭔가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지 청주에서는 이겼잖아.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전파되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여당은
지도부 자체도 그렇지만 이번에 좀 저 결과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